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방금 금융위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발표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좀 실망감도 큰데요. 일단 금리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공문을 토대로 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YTN이나 연합뉴스 가서 분명히 이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 여정 가족님들, 구독자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 그래서 이제 대안을 하고 싶으신 분들, 또한 내 집 마련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또한 보증금 마련 때문에 이제 보증금 반환해야 되겠죠? 이 보증금 반환 때문에 고민이신 집주인 분들, 오늘 정보 꼭 보시고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 본 내용은요, 공문을 기초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공문 내용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대상 가보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고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 그럼 기준이 뭐냐? KB 시세 기준, 그 다음 한국 부동산원 시세 기준, 이런 순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B 시세가 1순위입니다. 자, 9억 원 이하 주택. 그 다음에 소득 제한 없죠. 기존에 있던 보금자리론 정책자금 7천만 원 이하라는 그 소득 제한이 규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없어졌죠.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이 없다는 거. 다만 우대금리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자금 용도 가보겠습니다. 구입 용도,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고요. 기존 대출 상환, 대환 대출이죠. 내가 고금리 대출을 주담대에 저금리로, 저금리도 아닙니다, 사실. 아무튼 간에 상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보전 용도, 임차 보증금 반환. 내가 지금 집주인인데, 나 지금 보증금을,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네? 요거 임차 보증금 반환 대출로도 사실 이 용도로도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한테는 금리가 높아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이번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한마디로 이런 분들이죠. 깡통주택. 이 깡통주택이신 분들은 이제는 애가 차죠. 지금 당장 이제는 임차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으신 분들은 요 대출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제 개인적 생각은 굳이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본인의 판단이고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정부가 전세 시장을 위해서 아마 요 부분을 넣은 것 같아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은 따로 있었는데 이것까지도 포함시켰네요. 자, 주택수, 무주택자, 구입 용도 가능하고요. 1주택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택이 있는데 기존 대출 상환하고 저금리로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로 갈아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신청 가능하다. 그런데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이 뜻은 뭐예요? 집이 있어요. 나는 이사 가고 싶어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그럼 기존 집은 팔아야 되겠죠? 일시적으로 2주택자예요. 이런 분들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약속을 걸고 이 조건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기존에 있는 집은 2년 안에 팔아라. 이거를 조건으로 해서 대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출 한도 가보겠습니다. 자, 최대 5억 원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인데 LTV 가볼까요? LTV가 뭐죠? 내 집을 담보로 했을 때 내 집 가격의 몇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7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애 최초 내가 집을 처음 사야, 어떤 분들 차주와 한마디로 돈을 빌리는 사람과 배우자가 과거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분들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LTV 80까지 가능하고요. B아파트 있어요. 우리가 보통 B아파트는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5%포인트 정도. 또한 규제지역은 어디예요? 규제지역. 지금의 규제지역은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까지 해서 이 4개 지역이죠. 규제지역은 10%포인트 정도 추가 차감됩니다. 덜 한다는 거죠. 덜 주겠다는 거죠.
단 실수요자 요건, 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이 실수요자들에게는 요 차감 적용은 배제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LTV가 있으면 이제 DTI도 있겠죠. 그래서 내 연소득 대비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겠죠.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DSR 미적용됐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한마디로 내가 갚아야 될 원리금이 내 연봉의 몇 %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유리한 게 DSR이고 소득이 적으신 분들한테는 DSR이 굉장히 불리한 규제 정책이죠. 근데 요번에 DSR 미적용되네요. 규제가 좀 많이 풀린 거죠. 그래서 DTI만 적용됩니다. DTI 최대 60%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10%포인트 차감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LTV 70, DTI 60. 자, 요거를 이제 표로 좀 정리해 볼까요? 자, 표로 정리했습니다. 규제지역 외죠. 규제지역 외에 봤을 때 아파트가 70%, LTV, DTI 60%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DSR 적용이 안 됐다라는 게 뭐 크게 규제가 완화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DTI 같은 경우에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한마디로 내 연봉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DSR보다는 좀 규제가 완화된 거죠. 왜? DSR은요 내 총부채 원리금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갚아야 될 원리금 다예요. 뭐 신용카드, 뭐 원리금부터 시작해서 카드론부터 시작해서 내가 빚졌던 거, 그 원리금을 다 합치는 건데 DTI는 그렇진 않죠. 이거보다 규제가 덜 까다롭죠. 그래서 이게 60%, LTV가 7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규제 지역은 포인트가 좀 차감이 되죠. 이런 부분이 이제 대출 한도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출 만기가 지금 길죠. 40년, 50년짜리가 있네요. 그래서 만기 40년이신 분들이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만기 50년 더 길게 줍니다.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정책자금은 만 30년짜리가 이제 최대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사실 이제 정책자금 중에서 40년짜리가 왔는데 와 이번에 50년짜리도 있네요. 야 50년? 보통 우리가 한 80세까지 산다고 치면은 인생을 아주 빚 갚는 데 쓰겠죠. 하지만 주담대라는 것이 50년까지 빚 갚습니까? 그 전에 이사도 가고 그죠? 다 갚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되게 초장기도 있네요. 긴 것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금리입니다. 이번에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 딱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했던 게 과연 금리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뭐 언론에는 이제 4%대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4%대 초반이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너무 높아요. 볼게요. 기본금리가 우대형 같은 우대형이 누구예요?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차주. 자, 이런 분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금리가 상단이 4.95예요. 거의 5% 육박합니다. 자, 일반형은 이거보다 넘어가신 분들이죠. 일반형은 뭐예요? 상단이 5.05%예요. 상단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 동안 빌리느냐 이거죠. 30년, 40년, 50년. 보통은 많이 하시는 게 30년짜리 많이 합니다. 30년짜리. 그러면 이제 장기 30년짜리를 본다 그러면 우대형 같은 경우에는 4.85예요, 금리가. 일반형이 보세요. 4.95. 근데 보통 일반형 많이 되실 겁니다. 주택가격 6억 원 이상. 만약에 내 집 마련한다 그러면 일반형으로 간다 그러면 30년짜리 가면은 4.9에 거의 5% 육박하거든요. 정책자금 치고는 굉장히 높죠, 사실. 예. 근데 지금 이제 고금리다 보니까 이거마저도 좀 낮게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왜 제가 조금 생각보다 높다라고 봤던 게 지금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가 5.54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5.54 정도. 그러면 지금 이거랑 0.5%포인트밖에 차이가 없어요. 시중 그 은행에서 받는 거랑 많아봤자 1% 정도 차이. 뭐 모르죠. 또 어떤 분들은 7%짜리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정책자금 치고 그렇게 낮은 금리가 아닌 거죠. 5%. 그러니까 시중에서 4% 발표되기 전에 4% 초반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생각보다 높아서 과연 실수요자들이 5%의 금리를 감당하면서 초장기로 갈까? 이걸 할까라는 의문점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실망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매월 시장금리 재원 상환 등은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대출 기본금리가 조정된다. 한마디로 금리가 더 높아지면 이거 몇 달 후에 기본금리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물론 고정금리다 보니까 계약된 금액 그대로 가겠지만 30년 동안 일단은 시작하는 금리가 이게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생각보다 낮은 금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우대금리라는 걸 끄집어낸 거죠. 저소득 청년은 만 39세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 이 저소득 청년 우대금리 10 베이시스 포인트를 신설했으며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90 bp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0.1% 이렇게 되어 있네요. 0.1% 정도 우대금리를 준다, 저소득 청년에게는. 그 다음에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0.9%까지 뭐 금리 인하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러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그러면 뭐 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요, 차주 특성에 따라 아낌 2, 요거는 이제는 보금자리론 할 때 받는 겁니다. 아낌 2라고 해갖고 요거 할 때 했던 거고, 저소득 청년,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 주택, 우대포 합산해서 이렇게 된다. 야, 이거 다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소득 청년도 해당돼야 되고, 사회적 배려층도 해야 되고, 신혼가구도 해야 되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힘들죠. 제가 봤을 때는 우대금리 받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요 아끼미는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끼미는 다 받을 수 있겠는데, 우대금리 힘들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뭐 거기다가 일반형일 것 같은데요. 금리가 생각보다 높네요. 그래서 시중금리랑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마저도 난 좋다라고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기대한 만큼의 낮은 금리는 아니라는 것만 그건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좀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아낌이라고 해갖고 요거는요, 여러분 그 보금자리론 했을 때 그 전자약정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받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다 받으려고 그러면 사실 힘들겠죠. 그래서 우대금리는 좀 글쎄요, 받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금리는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 자, 중도산 수수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중도산 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 보금자리로 갈아타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쵸? 이건 뭐죠? 대안대출이죠. 내가 지금 고금리 주담대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말하기 쉽게 5%라고 볼게요. 그냥 5%의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죠. 그러면은 이제는 중도 상환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수수료를 내야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없다. 뿐만 아니라 추후 보금자리로 중도 상환한 경우에도 면제된다. 이 뜻은 뭐냐면, 제가 왜 빨간 줄 쳤냐면 이런 경우예요. 보세요. 지금 고정금리 5%로 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는 금리 인하가 돌아와요. 이게 30년짜리잖아요. 이런 고정금리는. 예를 들어서 30년이면은 30년 동안 5%면은 나중에 금리 인하가 분명히 올 텐데, 예전처럼 막 진짜 초저금리 오면은 겁나 불편한 거죠. 불합리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버리고, 특례 보금자리는 버리고 다른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 얘기예요. 추후 특례 보금자리를 중도 상환한 경우에도 이게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거죠. 그때도 중도산 수수료가 면제 예정이다. 이건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 참 좋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참 좋아요. 나중에 이게 가장 궁금증이었어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금리 인하 시기에 갈아탈 수 있느냐? 갈아탄다, 당연히 가능한데 이제 중도산 수수료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는 시장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는데, 면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여기 공문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특례보금자리로는 이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지용 규모를 본다 그러면 1년간 공급 규모는 39조 원 정도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요, 동일하네요.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네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의사항 가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대출금액 가볼게요. 대출 가능 금액은요, LTV 적용 금액과 대출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작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억 원의 아파트 경우에요,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왜? 보세요. LTV 70%죠. 5억 원에 70%. 그래서 3억 5천만 원. 대출 한도를 가본다 그러면 이제 5억 원까지잖아요. 원래가 5억 원까지인데 이거 LTV 가니까 더 적은 금액에서 3억 5천만 원. 8억 원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8억 원 아파트인 경우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더라. 왜? 자, 8억 원 곱하기 70%는 5억 6천만 원인데 대출 한도가 5억 원까지니까 그래서 5억 원까지 미니멈이죠. 그래서 낮은 금액, 그래서 5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 와, 5억 원에 5% 감당하시겠습니까? 예. 서민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두 번째인데, 자, 1주택 유지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대출 기간 동안 한마디로 내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거예요. 1주택 유지 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거. 한마디로 더 이상 신규 주택 구매하면 안 돼요. 이 원래 정식 자금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받았던 정말로 옛날 얘기예요. 2000 몇 년도였더라?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옛날 정책 자금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은요, 신규 주택 해도 안 갚아도 됐었습니다. 근데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책 자금들은요, 정책 자금 받았죠? 그럼 신규 주택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책 자금 갚아야 돼요. 이것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1주택 유지 요건이 있어요. 이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와, 이번에 이 특례보금자리론 한대. 근데 1주택자야. 이번에 내가 아파트를 하나 더 사고 싶어. 신규로. 그러면 내가 이걸 이용할 수 있나? 못합니다. 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뭐예요? 기한 이익 상실 처리. 기한 이익이 뭐예요? 채무자 입장에서 기한 이익이 뭐죠? 내가 장기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죠. 이걸 상실이 돼요. 그 뜻은 뭐예요? 대출금 토해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특례보금자리론을 토해내야 돼요. 바로. 만약에 이 처분기한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 다시 한번. 자, 내가 신규 주택을 사요. 그러면요, 처분기한이 있어요.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아? 약속을 했는데 이 안 해? 그러면은 기한이익 상실, 한마디로 대출금 다 토해내. 그리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당합니다. 한마디로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거, 이거는 이제는 일시적 2주택자 말고 내가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불가능하다, 사용하기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지만 서민 이기 때문에 유의사항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내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금리가 높대더라. 과연 이 거의 5%에 육박하는 이 금리를 가지고 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 라는 의구점. 이 점들이 아마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서 생각했던 4%의 금리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통 30년짜리로 많이 하시는데 30년짜리가 거의 4% 후반 4.95니까 사실 5%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다만 이제 대안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임차보증금 반환대출로서는 뭐 만약에 내가 지금 고리 대출이다, 내가 지금 굉장히 높은 이자를 내고 있다 하신 분들한테는 뭐 이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뭐 소득 제한도 없고
DSR도 적용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정도로 아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큰 단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금리가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의도 정보맨은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공부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고자 같이 얘기하고 있고, 제가 이제는 연합뉴스라든지 YTN, KBS 나가서 이제는 여러 가지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정가족님들을 위해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 요번에 오늘 바로 방금 발표된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분들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정책들이 좀 나아주길 원해요. 요거는 진짜 이제 부동산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특히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도 주담대를 받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경제 공부를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영상 같이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게 매주 화요일 7시 20분에 YTN 뉴스 굿모닝 경제, 또 화요일, 매주 화요일입니다. 연합뉴스, 매주 화요일 YTN 라디오, 매주 화요일 KTV 정책 방송이죠. 매주 수요일 연합뉴스 경제, 경제 언박싱, 이렇게 해서 이제는 고정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와주셔서요, 우리 여정님이시다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여정님 여기서 봐요 이렇게 유튜브 재방송 나오면 해주시고, 아니면 생방 봐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정확하고 좋은 정보 드리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만 이제 남아 계시면 됩니다. 정보는 다 드렸으니까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구독자님만 남아 계시고요. 우리 항상 인사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왔죠.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또 보셔야 되는 게, 다 주담대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어떤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 정책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도움 받으실 분들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대다수가 금리가 너무 높아서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은 이제는 구체적인 내용은 풀렸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또 보셔야 되는 게 새출발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저금리로 대안대출해주는 저금리 대안대출, 요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상자를 완화시켜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될지는 지켜보셔야 돼요. 요것도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고, 또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직접 대출 남아 있습니다. 1월 중으로 공고 뜨기로 돼 있기 때문에 요것도 나오는 대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모니터링, 제 방송 보면서 시청해 주시면서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꼭 빠르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예산 소진이면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모니터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는 매일 꼭은 아닌데 여러분께 오후 5시에 여러분과 만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일이 있다 보니까 저도 제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거의 좀 지켜가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5시에 여러분과 이제 만나고 있고요. 매일매일 여러분 기대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말이 씨가 되죠. 좋은 말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얘기 해야 되겠죠.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우리 함께 의지하면서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